네, 오프닝 벨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포커스 코너 진행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한치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10시예요. 네, 그렇죠. 10시면은 어떤 이른 아침은 분들한테 아니죠. 또 이를 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 국내 증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장 초반에 좀 빨간불로 시작을 했지만 또 하락세도 코스피가 전환을 했다가 다시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도 아침에 이제 뭐 새벽에 이제 한 네. 5시 반, 6시쯤 일어나거든요. 아니, 네네. 3시, 4시에는 못 일어나고 네. 5시, 6시 일어나서 이제 미국 그 시장 되는 것도 보고 뉴스도 잠깐 보는 네.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출발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한 2% 가까이 지금 다 상승된 상황이어서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금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상승하는 거에 너무 환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역시 오늘 또 이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제 그 미국이 그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시장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올라갈까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또 예상된 대로 금리가 인상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준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네네. 그게 상승 요인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많은 그 주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어제 오른 것 때문에 네. 그 좀 준비를 좀 그 조정이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네. 그냥 현재 그냥 보합 상황이다. 네. 크게 뭐 달라질 상황이 아닌 거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이따 그 뉴스 중에도 뉴스 제가 골라온 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됐어요. 이제 유동성 시기는 파티는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지금 네.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이제 앵커께서 뉴스 전달해 주시면서 네. 그 거리두기 제한도 8명으로 이제 확정됐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아침에 지금 오다 보니까 오늘 그 확진자가 한 40만 명, 맞습니다. 40만 명으로 네. 이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어제 60만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저께 또 통계 오류가 났기 때문에 한 40만 이상은 항상 40에서 45만 이상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저도 지금 주변에 가족들이 많이 걸리셔서 네. 제 조카들도 제 조카 부부도 걸려 있다고 그러고 좀 그쵸.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감염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다 그런 준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때는 양적 완화로 해서 전부 다 풀었었는데 네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긴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긴축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재테크 하시는 분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새 판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네.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오락가락한 세계 정세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등락이 반복되지만요. 여기에 일희일비 많이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관망하는 자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포커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국민연금이 그 신한금융이사 선임에 무더기 반대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 단독 기사로 이제 한국경제에서 났던 어제 그 오후에 올라온 기사인데 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를 열어서 이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신한금융 지주에 대해서는 그 사회이사 선임에 대해서 전원 반대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두 분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원 반대하기로 네. 했다고 하는데 이 반대 그 사유가 뭐냐면 그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사태에 대해서 기업 네. 가치가 훼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이사들이 너무 지금 그 방만한 거 아니냐, 책임을 네.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훼손한 차원에서 뭐 반대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뭐 지금 반대 또 그 반면에 다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거 전부 다 반대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국민연금 이 정도라도 반대를 해주고 견제를 해줘야지 네, 네. 사회이사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전망이 우호 지분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사회에서 선임에는 문제 없다. 원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네네.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라도 좀 반대를 하고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현재 그 기업이나 네. 거기에 그 사회이사를 선임되시는 분들이나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겁니다. 사회이사가 그냥 거수기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준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여지고요. 네. LG화학 주총에서도요, 신학철 네. 부회장이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래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2010년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할 때 찬성표를 어. 던졌다는 네네네. 이유로 한다는데 이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 이번 그 우리 지난번에 그 대선 그 공약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분사할 때 본래 회사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우선 인수권 이런 네네. 것들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분할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차원을 네네네. 좀 이번 기회에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누구나 다 보는 시각은 좀 비슷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 하나 시스템 그 사장 선임에도 반대하기로 했답니다. 여기도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 네. 그리고 효성에 대해서도 그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업 가치 훼손 이력, 횡령 배임 이력이 있고 또 이제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겸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뭐 지분율 고려 때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그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이나 사회이사를 겸임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좀 기업에 대해서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총기에 다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 주총 시기 지금 주총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지금 3월달. 네. 주총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경영권 분쟁이죠. 그 경영권 분쟁은 주로 보면 형제간에, 친척간에 뭐 네네. 같이 하는 그 경영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네. 또 한 가지 경영권 분쟁은 뭐 한진칼처럼 그 사모펀드랑 지분 경쟁을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네네.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고 아마 대부분 다 형제간의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럴 때 정말 다시 한번 상기해서 어느 기업이 경영권 분쟁이 이제 상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네.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그 주총 시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이 투자자 그 의결권 그 자문기관에서 반대하는 경우 의결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기관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구나. 사실 신한금융주주가 라임 펀드 환매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또 잊혀지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라임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억을 잊혀지고 있으셨을 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네. 주총에서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 것들, 그다음에 수탁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 네. 그런 이런 뉴스들을 좀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고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네. 또 메모도 해놓으시고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메모를 해놓으시는 그런 투자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여러 기업 가치 훼손한 뭐 이유들로 다수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자, 안일한 모습 보이지 않고요. 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민연금 덕분에 투자자들에게 또 기업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런 도움을 줬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본인 투자 기업의 기사나 정보를 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좀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LG 등 대기업 출신 인사가요. 현재 우리 차기 정부죠. 인수위에서 중용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네.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캠프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처음에 당내 경선할 때 네. 캠프와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의 본격적인 대선 선대위에 참여했던 분들과 네. 또 지금 인수위에 분들 참여하는 분들과 네. 좀 이렇게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단절되는 느낌. 물론 네네. 이제 권영세 그 부위원장처럼 그분은 워낙에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이시고 뭐 사무총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네. 쭉 이어지지만 네. 다른 그 전문가 집단들은 이렇게 좀 단절되는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정치계랑은 좀 거리가 먼 분들. 네, 정치계랑도 거리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내가 그 당내 경선에는 그 캠프에 참여해서 공약을 만들어줬지만, 네네. 뭐 막상 대선 그 당 전체 하는 데는 또 빠져 있고, 또 당 전체 선대위에 참여해서 전문가로 참여했지만 이번에 또 그 인수위원회는 또 빠져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그래요. 네, 저도 네. 그렇고 네. 제가 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원회는 24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비상근 또 자문 인수위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저는 사실은 당선인의 그 인수위원회 그 인수위원 선정에 약간의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뉴스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약간의 실망감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치는 아니지만 그 네. 다른 군사 외교 뭐 사회 문제 이런 건 다 빼고 그러니까 경제 1, 2분과 과학기술 우리 네. 경제와 관련된 네네네. 그 선임 그 인수위원 선임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뭐 이런 게 1순위잖아요. 사실 네네. 부동산 때문에 선거에 승리했는데 그게 제일 1번으로 좀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비상근 그 전문위원으로 이제 그 인수위원으로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크게 이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인수위원회 지금 그 지적하는 게 SK나 LG 출신들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뭐 특정인을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현실로 벌어진 거니까 네, 말씀드리면 기사를 통해 또 기사도 다 나와 있고 다 네네. 발표된 거니까 유용한 SK 그 고문이 이제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왕윤종 교수란 그 SK 교수님이 차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SK 연구소 경제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SK 안에서는 그 중국 전문가로 좀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창량 교수님은 LG 디스플레이 사회이사 감사위원을 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이제 그 고산 그 우주인 네. 출신 한국 그분도 최초 우주인을 도전하셨다. 들어와 네. 있죠. 근데 그 제가 뭐 특정인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뭐 다른 그 종편에서도 많이들 지적들 하시더라고요. 그 유용한 SK 고문님 같으신 경우는 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선대위원회 뭐 일자리 뭐 위원장을 하셨어요. 일자리 본부장인가를 하셨어요. 네. 뭐 그 뉴스에 그 나오는 거 보면 뭐 양양자 의원님 추천을 해가지고 당시에 삼성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뭐 4차 산업 하는 거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일자리 본부장이라는 거에 저는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은 게 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냐. 저는 그걸 좀 이야기하고 네, 싶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뭐 야당에서 지금 이제 여당이 됐죠. 네. 지적을 하듯이 전부 국가 재정을 갖고 만든 일자리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평론이나 지적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 본부장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지금 다른 분 뭐 말씀하기 드리긴 그렇지만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신 분도 제가 기업의 실적을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기업의 실적이 그 좀 많이 실망스러울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뭐 기업을 뭐 잘한다고 해서 뭐 능력이 있고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그 행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썩 그 전문가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는 건데 이렇게 SK나 LG 기업이 출신들이 인사들이 많이 중용됐다라고 언론에 나올 정도면 24분의 현재 인수위원 중에 특히 경제 쪽으로 다 3분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경제 분야에 계신 분 24분 중에 그 38에 24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금방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실력이 있고 뭐 남녀도 안 따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남녀도 안 따지고 실력도 안 따지고 뭐 지역색도 안 하고 학연 뭐 혈연 이런 거 안 따지고 실력 있는 분들만 그 인수위원 뭐 하고 앞으로 그런 분들만 그 중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남사 57세 서울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지적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일하실 나이고 그때 전문성을 인정받으시거든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30대 그 분이 전문가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땄다, 뭐 어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실력만 있다는 걸 국가에서 인정해 줄 뿐이지 완전 전문가가 되려면 그 일에 10,000시간 이상 뭐 종사해야 된다. 네. 최하 10년 맞아요. 이상 그 일을 해야지 네.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50대 이상은 되셔야지 네.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만 되짚어 네.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그 공동 선대위원장 했던 그 교수님 계시죠? 젊은 여자 교수님, 네. 그 육사 나오셨던 교수님. 오. 그분은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이 무슨 항공우주 전문가야. 네.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그쪽 분야에 일을 하셨으면 전문가라고 인정하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분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전문가라고 말하려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 또 한 20년 이상 종사를 하시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책도 내시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구 연구도 하시고.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네. 57세 뭐 서울대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전문가를 이제 선정할 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뭐 꼭 서울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럼 다른 대학 출신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뭐 이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력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하지만 다만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네. 특히 경제분과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현재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LG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번에도 그 사회이사 반대하는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할 때 그 기업 가치 훼손했다고 해서 반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LG의 그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SK 그러면 SK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상공회사 회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현 정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어서 또 이쪽에 또 의견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믿어드리긴 하지만 네. 이런 걱정을 또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두 번째 뉴스로 좀 지적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 이제 경제 분과 인수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치계 출신이든 아니면 기업 그 출신이든 간에 지금 인수위에 거론되어지는 인물들의 그동안의 행보들에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기 정부가 이제 인수위 의원들을 꾸릴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좀 적합한 그런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연간 10만 건대로 추락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지금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앵커님들도 다 결혼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제 주변에도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이 있고 뭐 그래서 네. 이것은 제가 그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그렇죠. 인구 절벽.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의 학생이 줄어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현재 그 학생들이 지금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이. 왜냐하면 수험생보다 대학 네. 정원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 합격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되고. 100% 합격이 되는 네. 시대가 오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 10년 사이에 네. 어린이집 유치원이 한 30%가 폐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측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맞아요.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통계를 좀 발표했길래 갖고 왔는데 그리고 저 지방대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문을 닫는 그런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닫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네. 제가 나중에 저도 이제 지방대학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 분이나 대안을 네. 좀 제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네네. 그 얘기는 조금 추후에. 제가 다음에 네.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고 뉴스에 올라오면 네. 그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게
혼인 이혼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서 네. 2021년 통계가 나와 있어 지금 말씀을 좀 한번 좀 드리려고 지금 갖고 네. 나온 건데요. 보시면 작년에 혼인한 그 건수가 19만 2,507건입니다. 19만.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0년에 21만 3,502건에 비해서 9.8%나 감소했어요. 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육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산 뭐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결혼을 좀 미루거나 뭐 맞습니다. 출산을 미루거나 이런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또 때문에. 결혼도 또 하기가 결혼식을 결혼하기도, 미뤘죠.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네. 9.8%면 거의 10% 정도의 그 혼인 건수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결혼하면 대부분 또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잖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9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네.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통계인데 아무튼 오. 이것도 보면 출산율이 또 떨어지는 거죠. 요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결혼을 네. 안 하셨으니까 네.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혼은 10만 1,673건을 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혼을 19만 건 했고 이혼을 10만 건 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또 이혼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혼도 전년도에 10만 6,500건에서 약간 500건이어서 약간 4.5% 줄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혼도 줄었습니다. 이혼은 줄었고. 네, 이혼도 줄었고요. 30년 이상 다만 30년 이상 결혼 생활하신 분들의 분들 이혼이 중에 7.5%가 늘었다고 해요. 일명 황혼 이혼이라고 그렇죠. 하시죠. 30년 네. 이상이니까 네. 우리가 보통 30에 결혼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보통 그 나이 때가 그렇죠, 좀 그렇죠. 적정이에요. 60대 뭐 60이니까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혼하신 분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흥미롭네요. 제가 또 네.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이게 네. 70년 이 통계를 낸 이후에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는데 최고랍니다. 그래서 초혼의 연령이 남자분일 경우에 33.4세, 34.4세. 네. 여성은 31.1세. 많이 네, 많이 올라갔죠. 그쵸. 네. 그다음에 이혼은 남성이 50.1세. 50.1세. 예, 그다음에 여성은 46.8세로 오. 이번에 통계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는 게 이혼한 남자의 50.1세가 10년 전에는 10년 전보다 4.7세가 올라갔고요. 네. 여성은 5.2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부 다 보시면 10년 전에 비해서 황혼 이혼이 점점 늘고 있다. 20년, 30년 결혼 생활하신 분들의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네.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안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관련된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네. 자, 2021년에 결혼 숫자가 2020년보다 약 10% 정도 줄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태어나는 시기 내년에는 더 줄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대학 갈 때는 또 계속 그런 그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그러니까요.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혼도 30년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하신 분이 이혼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이 관련된 산업들이 좀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냐. 그쵸. 우리가 창업을 하면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될 맞습니다. 것이냐. 네, 그리고 네, 네. 기업들도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업종으로 가야지 또 어떤 산업을 해야지 잘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지금 뭐 실버 산업 잘 해야 된다고 뭐 많이 합니다. 워낙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실버 산업이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하는데 네. 반면에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일본이나 미국 같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들을 좀 바라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처음에는 양론으로 해서 이제 노후 생활을 실버 산업의 그 양론이나 이런 데 가시는 네, 걸로 네.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가족하고 같이 계시면 양론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그 가족한테 주는 네. 뭐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뭐 구청이나 시청 뭐 군청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아이들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 할머니들도 아이를 그 내 손주를 돌봐줄 때도 또 그 양육비를 또 그 보육료를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더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어떤 분야가 더 좋아질지를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갖고 왔는데 결혼 이혼 이야기 하니까 조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죠. 결혼과 이혼 상반된 이런 그러니까요. 키워드이기 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인구 절벽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혼인율 감소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이 주된 거라고 좀 보고 계셨고요. 이와 함께해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 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지금 널을 띠고 있는 가운데 개미들, 일명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 네. 헤드라인만 좀 보실까요? 네. 널뛰는 원자재 시장에 뛰어든 개미들 금감원 투자 유의. 이거 금감원에서 지금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 네. 원자재 그 ETF죠, 상장 지수 펀드나 증권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투자에 주의하시라. 이건 투자하시면 안 된다. 투자 이 경고. 계속 왜냐하면 우리 죄송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원자재 ETF 같은 데 많이 투자들을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근데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 기름값이 원유 가격이 지금 $100가 넘어갔다가 좀 쭉 또 떨어졌잖아요. 좀 네네.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또 이 가격이 그렇죠. 투자하신 분들이 이 지수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오를 것이야라는 생각 갖고 투자하신다든가 금값도 또 오를 것이라고 투자를 하셔요. 금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좀. 네. 금도 어제 시세를 보니까 좀 네,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떨어진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널뛰는 원자재라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널뛰고 있는가? 이거는 두 가지 여러 가지 전쟁 상황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투자하는 많은 기관들, 메이저 기관들의 그 이유도 있거든요. 투자 네. 그 패턴에 따른 이유도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개미들이 따라가서 투자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금감원에서도 개미 투자자들 좀 투자를 좀 유의하셔야 된다. 네. 투자 경보를 좀 발령한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나 이런 기관들에서 투자 유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요, 네. 그때는 좀 손을 떼시는 게 좀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시장에 잘못 뛰어드시면 정말 손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어제 주주총회장에서 많은 이런 얘기 나온 그 뉴스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결혼 자금을 날렸다. 내가 그에다 주식에 투자했다. 그런 뉴스 네.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뉴스를 좀 삼아 본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어떤 분야가 현재 폭등하고 폭락했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 잘못 투자에 뛰어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미 소비자 경보를 발생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널뛰는이라는 이 수식을 좀 주목을 해서 맹목적인 투자는 조금 유의하시라라는 이런 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관련된 건데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차기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공백을 메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회가 있어서 이 차기 정부죠. 네. 가상화폐 규제가 현재 공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네네.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당선인 공약상에도 있었잖아요. 가상자산 디지털 관련 법률을 네네네. 새로 제정하겠다라고 네네네.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빨리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 법률 제정은 지금 이 정부가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당 이제 172석까지 야당도 같이 그쵸. 협조를 해야 네, 돼서 국회. 네. 이런 관련법은 정치권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토론이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서로 협상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법은 우리 많은 투자자들의 관련된 문제고 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십니다. 네.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네. 어떤 최선의 법을 만들어
낼 것이냐를 네.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좀 그 딴 데다 좀 청원 올리시지 말고요. 이거 빨리 해달라고 네, 네. 국회의원들한테 좀 문자 보내시고요. 네. 뭐 누가 어떤 발언했다고 막 문자 폭탄 그런 거 날리지 마시고요. 네.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법 빨리 만들려고 네. 좀 촉구하시는 그런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리로 나와 대모하실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지 옳지 않을까 싶어서 네. 뉴스를 삼아봤는데 네. 일단 관련법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주장하는 이제 관련된 감독기관 디지털 관리청 여기 뭐 최고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해야 된다. 격상시켜달라 뭐 이 정도까지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감독기관이 법으로 해서 생긴다고 하면 장관급까지는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민수위원회 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네네. 이제 IT 쪽에는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물론 의사이기도 하지만 네. IT 쪽이 전문가시니까 아마 제대로 좀 그 의사를 좀 뜻을 반영해서 네.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좀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백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백서가 다 지금 영문으로 돼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설명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법안에 국문 백서를 첨부하는 것을 국문. 의무화시켜야 된다. 의무화. 네네. 한글 백서를 넣는 걸 의무화시켜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거에는 100% 찬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이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뭐 다 주식에 대해서 뭐 모든 사항 100%다 전문가처럼 지식을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해 드려야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 디지털 자산은 더 하죠. 네. 더 못 알아듣는다 표현하나 좀 더 어렵고 그렇죠. 용어 자체가. 용어도 네네. 어렵고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다 또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영어로 돼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야 영어 잘 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40, 50대는 영어 잘 못하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또 영어를 쓰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학교 때는 그쵸, 그쵸. 있던 게 다 잊어버리게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문 백서 하는 거 저는 이게 100% 이거는 해줘야지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고 또 해석의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백서와 국문으로 이제 번역한 백서와 해석의 그쵸, 문제가 그쵸.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정확해야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문 백서 영어로 네. 영어가 아닌 국문으로 한글로 된 걸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규정이 돼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때문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제일 핵심 사항 또 요구한 게 뭐냐면 저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원화 베이스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4군데 있잖아요. 네네. 거래소의 상장 규정이 좀 명확해야 된다. 아. 이게 4군데 거래소마다 그 상장하는 규정이 약간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코인은 어디에 상장돼 있고 어떤 코인은 어디는 상장돼 있지 않고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좀 명확하게 그다음에 그 좀 기준을 좀 이렇게 동일하게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그 주식 같은 경우 거래소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상장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네, 명확하죠. 명확하기 네.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참 그 감사 보고서 나오고 주총하는 시기인데 감사 보고서가 거절되면 바로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해서 거래 중지시키고 뭐 다 그렇게 네, 네.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들,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4군데나 되는 데가 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코인원에 상장돼 있어, 우리는 비썸에 상장돼 네. 있어,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어디 그 거래소 그 상장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느 거래소든지 다 거래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 보호를 명확하게 해달라. 보관. 고객 그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그 업체들도 고객 보호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넣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특근법 시행되고 이러면서도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는데 네. 저는 그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조금 그동안 무르익었으니까 빨리 이 가상자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그 좀 우리 법으로 좀 해주셔야지 그렇죠. 앞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가상화폐 관련 법 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협상 차원의 법안 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 또 나아가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문백서의 국문백서화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가상화폐가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좀 명확한 상장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또 한 번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조금 공포에 떨었을 것 같은데요. 그저께 밤 11시 40 몇 분쯤 네. 아마 일어난 것 같은데 저도 가족이 일본에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진 나고 한 5분쯤 있다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왔는데 도쿄에 있기 때문에 한 네. 진도 한 4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진도 7.4 강진이 일어나서 네. 제가 어제 저녁에 NHK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한 3명 정도, 이건 이제 그 전 뉴스이기 때문에 네. 사망자가 3명 정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상자도 한 200 몇십 명 생기신 것 같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좀 부상자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 신칸센이 탈선을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좀 남의 일 아닌 걸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네네. 갖고 왔는데요. 11년 전이죠. 맞습니다. 2011년에 3.11 동일본 대지진이 동일본 났어요. 대지진, 그래서 네. 항상 3월달 되면 일본이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 그러니까요. 두려움을 좀 갖게 되는데 네. 그게 또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지진이 네. 안전하지 않다는 네.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조선 그 실록에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아, 네, 네. 우리도 그리고 사실 백두산이나 한라산도 사실 과거에는 맞아요. 다 화산이었잖아요. 휴화산이죠. 현재는 네, 휴화산이니까 네, 화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끔 뉴스에 보시면 백두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중국 학자들하고 연구하고 네, 있다. 네, 이런 네.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좀 대비하는 좀 마음을 갖자는 차원에서 자연재해. 이 뉴스를 좀 갖고 왔는데 남의 나라 얘기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맞습니다. 동해에서 또 지진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 소위 말해 그 저희는 과거에는 민방훈련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훈련하실 때 좀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로 좀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자연재해 대비하는 그런 그 산업이 좀 발전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산불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그 산업 이 관련된 산업 분야도 좀 확대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사 잘 발췌해 주셨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르겠다라면서 마고른 긴축의 시대 재테크 판 다시 짜기라는 네. 이 세판짜기. 머니투데이 네. 기사인데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그 시리즈로 아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제목만 갖고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네, 네. 지금 그 모든 그 파티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물량의 시대, 양적 완화로 인해서 모든 그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긴축하게 되면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도 거품이다.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거품이다. 사실 실적 때문에 그 주식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죠. 거품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 시장이 유동성 시장인지 아닌지 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어떤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까? 돈이 몰릴 데가 없으니까 저금리 시대에 돈이 몰릴 데가 없으니까 유동성으로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다 이야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나왔던 원자재도 좀 널뛰고 있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은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르는 시장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이 없다. 다만 중립화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좀 신중한 투자 전략을 주말 동안 세우시라고 네. 마지막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추호 위원님과 함께 다양한 국내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출연해 주시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도움 말씀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